자, 이번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급식기기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식기기의 위생관리는 맨 먼저 이제 세척 및 소독이 필요하겠죠. 식품 접촉 면적을 통한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식기구라든가 용기의 세척 소독이 필요하고, 이 세척 소독을 할 때의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세척이라는 것은 급식기구 및 용기의 표면에서 세제를 사용하여 음식 찌꺼기 및 잔여물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 세척은 세척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따라서 그 알맞은 세척제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척제는 이제 3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종 세척제는 과일이라든가 과일용 세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척제를 쓸 수 있고, 이 과일이 아니고 채소입니다. 채소나 또는 과일용. 2종은 식기류용 세척제가 되겠는데, 자동 식기 세척기라든가 아니면은 산업용 식기류 같은 것이 되겠고, 여기는 채소입니다. 채소. 3종 세척제는 식품 가공 조리 기구용 세척제입니다. 그래서 요 1종 세척제로는 2종, 3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죠? 또 2종도 3종 세척제로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3종으로서 2종이나 1종을, 즉 3종 세척제로서 이런 식품 가공 조리 기구용 세척제를 가지고 식기류를 세척한다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를 세척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를 여기 아래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적당한 세척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균 소독이라는 것은 어떤 급식기구라든가 용기라든가 음식이 접촉하는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척제와 소독제는 반드시 식품하고 구분해서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한다가, 창고에 보관을 할지라도 이 세척제와 소독제는 별도의 장소에 한다든가 아니면은 공간을 달리해서 보관을 하고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식 기구별 세척 소독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사용을 해야 되겠죠. 급식 기구라든가 또 용기를 세척제로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이런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면, 즉 깨끗이 세척 안 하고 사용을 하면은 식품 표면에 남아있는 유기물질이나 지방이 등의 이물질 때문에 소독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씻을 때는 깨끗이 세척을 하고 물로 몇 번 헹군 다음에 살균 소독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소독 후에는 식품 접촉면을 공기 중에서 건조를 한다든가 혹은 청결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고에 넣어 두어서 재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효과적인 세척 및 살균 소독에서 사전에 이제 이 오물을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헹구고, 그 다음에 살균 소독을 하고 자연 건조라든가, 이거는 적외선이라든가 자외선 씻기 건조기, 살균의 자연 건조기, 이건 건조기에다 넣은 거고, 이거는 또 이제 이 1종, 2종, 3종의 각각에 맞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죠. 살균 소독의 종류의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과 이제 그 화학적인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방법으로는 가열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어떤 그 변화를 주지 않고 이렇게 살균 소독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가열, 자외선 소독 방법 등이 되겠는데, 자외선 소독 같은 경우에는 표면만 살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537 옹고시트론 화장이 가장 강한 살균력을 방출하는데, 주로 가열 살균을 할 수 없는 공기라든가 물, 무균실, 무균때, 도마 살균 같은 데 이용을 하고, 물컵이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물컵, 식기, 칼, 도마 이런 거 사용하는데 표면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내부를 뚫고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고, 화학적인 방법은 살균 소독제와 같은 약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 살균 소독제는 일반적으로 식품용,
식품 접촉 표면용, 그다음 비식품 접촉 표면용으로 구분을 하여 선택을 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용 농도 또한 상황에 따라서 각각 조정하여서 사용을 하고 살균 소독의 방법은 표 7-6과 같습니다. 근데 화학 소독에 사용하는 이 살균 소독제는 식품위생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를 구입하여서 제품별 용량이라든가 용법이라든가 주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행주 같은 경우에는 비누나 중성세제로서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100도씨에서 30분 이상 열탕 소독을 하든지 차염소산 나트륨으로서 화학 소독을 한다든가 해서 일광이라든가 자외선 건조기에서 완전히 건조한 후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소독액인 차염소산 나트륨 용액은 식품 접촉기구인 칼, 도마 같은 거 표면 소독은 200ppm 정도의 농도, 과일이라든가 채소 소독에는 100ppm 정도의 그 농도로 제조를 해서 사용하는 이런 살균 소독의 종류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또 책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 살균 같은 것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공기 살균 같은 건 실제적으로 자외선 살균하기에 상당히 좀 힘은 듭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공기 살균은 화학물질 같은 거 아니면 에탄올과 같은 것들을 분무한다든가 해서 살균을 하기도 하죠.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썹에 의한 위생관리 이렇게가 해썹은 HACCP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잘 아는 그런 많이 들어봤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ACCP 혹은 해썹에 대한 아니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이렇게 다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해썹에 의한 위생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느냐? 먼저 해썹 시스템의 개념 및 역사를 살펴본다면은 해썹 시스템이라는 것은 해썹은 H는 해잘드 위해 해잘드 어널리시스 분석입니다. 그리고 크리티컬 중요한 컨트롤 조절 포인트가 되는 시스템이란 얘기죠.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이라는 기준을 갈로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또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해주는 기관을 식품안전관리 인증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으로서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및 유통 등 최종 소비자가 섭취되기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이다. 이렇게 해서 해썹이라는 것, 즉 식품안전관리 인정기준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 이 해썹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도 나옵니다만 1960년대에 미국 우주 이제 비행사용 식품 그러니까 우주 여행을 하면서 가지고 식품이 오염된다든가 부패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우주 비행사 식사용으로서 필스버그라는 그 회사에서 이 우주 비행사용 식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 해썹 시스템을 적용을 시켜서 우주 비행사가 먹을 완전 무결한 식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해썹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해를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절 시점이 어느 것인가 해서 이거는 해썹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입니다.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예전에 어떤 기존의 식품안전관리는 원료라든가 공정별로 위해 요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 나오네요. 기존의 위생 방식은 최종 생산품만을 검사해서 최종 생산품이 부적합하다, 어떤 대장균이 검출됐다, 어떤 안전성에서 이탈되었다 이렇게 하면 최종 생산품만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해썹 시스템은
각 단계별로 전부 다 감시를 하고 체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산 공정이랄까 이 공정마다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위해한 요소를 분석하고 체크하고 또 이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다, 심각성이 높다, 빈도수가 높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에 대한 위험 방지에 필요한 관리 항목을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김치를 만든다 할 적에 김치 공장에서 김치를 만드는 경우 제일 첫 번째로 농산물인 배추를 가져온 배추라든가 뭐 무라든가 또 부재료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마늘, 생강, 파, 뭐 대파, 뭐 갓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원료로 들어왔을 때 과연 이 원료들이 정말 어떤 그 중금속이라든가 잔류농약이라든가 신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 잔류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그런 시험 성적표를 원래 생산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그게 안전한 식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헬스베이스에서는 그러한 그 시험 성적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배추가 들어오면은 그 뭐 전처리를 하게 되죠. 뭐 불가식 부는 제거를 하고 가식 부만 한 폐율이 25% 30%가 되니까 그 70% 남는 그 가식 부를 가지고 이제 뭐 이질을 한다든가 사질을 한다든가 해서 소금물에 절입니다. 소금물에 절이고 난 다음에 다시 충분히 절여지면은 세척을 해야 되겠죠. 이 세척을 할 적에 뭐 먼지라든가 흙이라든가 뭐 유리 조각이라든가 지푸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그 이물질들을 다 제어하는 그런 과정이 세척 공정입니다. 이 세척 공정에서 충분히 세척을 하게 되면은 거기 붙어 있는 뭐 기생충알이라든가 미생물 어떤 거 세균이랄까 뭐 이런 것들을 세척해으로 해서 위해한 요소를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세척은 한 3번 정도를 했을 때에 3번 정도 했을 때하고 2번 세척했을 때 각각의 어떤 그 절인 배추를 각각 미생물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됐을 때 미생물에서 어떤 균이 나온다든가 2번 헹궜을 때는 균이 나오는데 3번 헹궜을 때는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세 번 헹구는 것을 그거를 한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3번을 헹궈라. 그 다음에 탈수를 시키고 그 다음에 탈수가 다 되고 나면은 속넣기 공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속넣기 공정이 끝나고 나면은 금속 검출을 통과하게 된다. 속 넣는 과정 중에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특히나 금속 물질과 같은 거 뭐 커트컬이라든가 뭐 호치켓이라든가 이런 철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는 금속 검출을 실시함으로 해서 위해 요소를 사전에도 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그래요. CCP 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척하는 것을 CCP B1이라고 합니다.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위해를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 만약 금속 검출기를 통과하는 과정은 CCP P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CCP를 피지컬,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이렇게 해서 CCP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각 생산 공정마다 발생할 수 있는 뭐 생물학적인 위해, 화학적인 위해, 뭐 물리적인 위해 이러한 위해 요소들을 잘 집어내 가지고 집중적으로 어떤 각 특정 공정에서 공정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위험한 물질들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되는 방법들이 바로 해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은 해습 시스템이라는 것은 후조치에 해당하는 뭐 기존의 식품안전관리하고는 달리 원료나 공정별로 위해 요소를 미리미리 파악해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그런 선조치인 방법으로 보이고 이러한 해습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어 것이 되겠죠. 여기 나옵니다만 해습 시스템은 1960년대에 미국 우주 비행사용 식품 제조에
필스버리사가 참가해가지고 이런 그 우주 비행사가 먹을 완전 무결한 식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도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세계적으로 식품 가공 등의 산업에서 식품 안전을 관리하는 최선의 도구로 통용이 되고 있고, 미생물 관리뿐 아니라 영양적, 관능적 품질 관리에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식품위생법을 이제 개정을 해서 해썹 적용을 규정을 하고, 98년에는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서 해썹 규정을 규정하고, 현재는 식육 가공품이라든가 냉동 수산식품, 유가공품 등의 제조 가공업에 널리 적용되고 있고,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해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HACCP 식품안전관리 인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 농산물 있고, 이거는 가공식품 캔디류고, 이거는 빵류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도 그거네요. 그 어떤 액상 뭐라 그럴까요? 음료 종류가 되겠네, 그죠? 음료 종류가 맞습니까? 맞고.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 이제 미생물 실험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해썹 안전관리 인증은 실제 농산물, 사과라든가 야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때 잔류농약이라든가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공을 직접 하게 되고, 이거 자가 품질 검사라든지 미생물 검사라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식품안전관리 인증 시스템을 통해서 다 안전한 식품 공급하기 위한 하나의 인증 제도로서 활용이 되죠. 지금 ISO 22000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국제 표준 인증 ISO 인터내셔널 스탠다드제이션 오르가니제이션 이렇게 그 ISO 인증 기준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해썹 인증 인증을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을 시키죠. 그래서 2020년 12월 1일까지는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는데, 올 12월 1일까지는 4단계에 해당되어지는 1억 미만의 매출액과, 그 다음에 5인 이하의 어떤 종업원을 둔 그런 회사의 규모라든가 매출 규모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원래는 무조건 1억 미만이라도 매출을 올리는 업체라도 다 이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식품업체에서는 이제 이 해썹을 적용을 하게 되고, 이 해썹 인정 마크를 달아서 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자료가 되겠는데, 해썹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해썹은 위의 요소, 해잘드 어널리시스, 위의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의 영문 약자를 해썹 또는 식품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HA는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한다. 즉,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병원성 미생물,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제품을 만듦에 있어 가지고 만약에 미숫가루를 만들었다, 소시지를 만든다, 아니면 과일칩을 만든다, 환을 만든다, 이렇게 할 적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원료라든가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위의 요소가 어디 있다면 요거를 어떤 시점에서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지만 이 위의 요소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가, 제거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해썹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의 요소를 분석했으면은 예방한다든가 제거 또는 허용 기준치 안으로 이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별로 중점 관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썹은 식품의 원료 및 제조 공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사전에 위의 요소의 잔존, 오염될 수 있는 원인들을 차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위해 방지를 위해서 사전 예방적인 식품 안전 관리 체제입니다. 이렇게 식품 안전처에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해썹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현장에서는 원료라든가 공정별 위해 요소에 대한 위해 분석이나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공정이나 공정 조건을 과학적으로 확립
해서 공정관리 기준을 수립하고 모든 팀원이 회사가 전사적으로 어떤 관리를 하고 동일한 기준을 준수하고 교육도 훈련하는 등의 확인 과정이 이제 추가된 것이 보면은 해썹 관리는 7원칙 12절차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한 방식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습니다. 해썹의 12절차라는 것은 준비 5단계와 본단계 해썹 7원칙을 포함해서 총 12단계의 절차로 구성이 됩니다. 해썹 관리 체계 구축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랬는데 먼저 해썹팀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제품 설명서를 작성을 하고 제품의 용도를 확인하고 제조 공정도를 확인을 하고 제조 공정도 및 작업장의 평면도를 작성을 하고 제조 공정도를 작성을 했지만 이게 현장에 제대로 일치가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장 확인하고 나면 위의 요소를 분석을 하는 것을 1원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 절차의 이제 7원칙이죠.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를 결정하는 것이 2원칙. 그 다음에 여기서 얼마만한 기준을 설정하느냐, 3번 세척을 하느냐, 2번 세척을 하느냐는 그런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잘 되고 있는가, 위한 물질들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가 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 이 모니터링을 했을 적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선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 조치를 해가지고 방법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검증 절차를 거쳐서 이제 확실하게 방법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문수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12절차 팀 구성하고 하나, 둘, 제품 설명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서 12절차에서 여기 원칙은 7원칙이 보면은 이 해썹 플랜을 수행하기 위해서 선행 요건이 이제 운영이 되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이 해썹에 대한 거는 해썹만을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어도 뭐 거의 한 학기 동안 실제 들어도 부족할 정도로 이 해썹에 대해서는 되게 좀 복잡하기도 하고 알아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일단 이 코덱스에서 그러니까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는 이 코덱스에서 7원칙 12절차를 정해가지고 여기 맞게끔 이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선행적으로 작업장이 깨끗해야 된다. 뭐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하는 이런 그 선행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조건들인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1, 2, 3, 4교시 수업을 제가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까지는 1교시 퀴즈를 내고 2교시, 3교시, 4교시 각각 퀴즈를 냈는데 이번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번거롭고 내용도 많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에 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퀴즈는 1, 2번 이 1, 2번에 대한 것을 작성을 해서 저한테 쪽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말이 좀 더듬더듬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라고 믿고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